여러분 혹시 앞머리가 비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한 4년 조금 더 전에 모발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식한 직후에는 몰랐던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부작용, 아니면 뭐 관리 실수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거 미리 알았으면은 병원 선택할 때 덜 후회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발 이식 생각 혹시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정자다,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모르고 갔다가 진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단 탈모야, 아니면 탈모 좀 예정자야,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애초에 태생부터가 이마가 너무 넓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바람 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태어났더니만 베지터야. 진짜 이거 M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까면은 이쪽에 있었거든요, 거의 끝에 쪽에. 바람 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숱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헤어스타일링으로 무조건 머리 내리고 옆머리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러면서 커버를 하면서 다니긴 할 텐데, 바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해외 가가지고 막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앞머리 깐 거 막 나중에 사진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좀 알아봤었는데 병원부터 해가지고 비용, 수술 과정,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라서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뭐 라식 수술 말고는 수술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뼈도 부러져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괜히 병원 잘못 골랐다가 뭐 돈만 날리고 머리 이상해지고 뭐 그러면 어쩌지? 뭐 수술했는데 생착률? 뭐 그런 게 낮아가지고 머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한 4년 조금 더 전에 모발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발 이식은 한 번 심으면 평생 가야 되는 머리카락인데 이걸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잘못 심으면 머리 모양이 좀 어색해진다고 합니다. 대칭도 잘 안 맞고 뭔가 이마 라인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번 망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있긴 한데 그 뒤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게 너무 크죠. 병원 선택할 때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상담해주는 곳, 무조건 된다, 완벽하게 성공한다, 이런 병원은 일단 좀 조심하세요. 모발 이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머리가 이식이 잘 되는 상태인지, 어디가 보강이 필요한지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좀 믿을 만한 병원이에요. 사람 관계도 다 비슷하잖아요. 무조건 된대, 이것보다 이거는 안 되고 나 이거는 좀 잘할 수 있어, 이러면은 훨씬 더 뭔가 신뢰도가 가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냥 빽빽해질 거예요. 뭐 이런 말 듣고 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착률을 과장하는 곳, 이런 곳은 좀 피하세요. 생착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관리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들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강 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병원이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에 끝나긴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좀 보강 수술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보강 수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 몰라라 내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미리 제대로 상담해주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저 상담해줄 때도 보강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뭔가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강을 할 수도 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보강 수술의 경우에는 덜 수고스러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담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좀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들 대부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네네네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끌려가듯이 결제하고 수술을 한다?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술 후기 사진만 보고서 병원 고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머리가 얼마나 빽빽하게 심어졌나 요거 후기만 보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사실 저도 병원 알아볼 때는 그거에 좀 혹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빽빽한 거 이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자연스러운지, 기존의 머리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내 얼굴이랑 얼마나 어울리는 머리 라인으로 해줬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는 좀 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가발 씌운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게, 거의 한 90%는 만족하긴 하지만 이 이마 쪽을 살짝 들어보면은 이쪽이 완전 거의 일자거든요. 근데 사람이 약간은 살짝 이렇게 M자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 잔털 밀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잔털 미는 게 아니고
되고 심은 게 너무 반듯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좀 디테일하게 해주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요거 진짜 중요한데 한 의사가 하루에 몇 건의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그 업무 강도 그게 얼마나 되는지, 요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건 수술하는 의사, 요런 분들보다는 뭐 하루에 한 건, 요 정도 집중해가지고 하는 의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에 2~3건씩 하면은 첫 환자는 뒤에 있는 수술 시간에 좀 쫓기고 마지막 환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머리를 맡기는 건데 이게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건 정도, 요 정도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병원 정하는 것만큼 이 비용도 진짜 좀 중요할 텐데,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비절개에다가 무삭발 요거를 진행했고 한 2,800모 정도 요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대략 7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좀 더 저렴한 병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200~300 이렇게 너무 싼 곳은 좀 안 가게 되지 않나요? 이게 가격이 무조건 실력이랑 뭐 따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균 선에서 좀 놀아야지 너무 싸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레이저 제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미만 보고 거의 저렴한데 이런 데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수술이잖아요. 평균보다 너무 저렴하게 받는 거는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하루에 치는 거 아닌가? 약간 박리담의 스타일로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에다가 무삭발 요걸로 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비싼 편이었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삭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해지고, 또 절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해지고, 요런 차이는 있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무리를 하더라도 우리 신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절개 무삭발 요렇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더 추천드립니다. 아마 200~300 정도 조금 더 비싸지긴 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수술 과정인데, 수술할 때 아프진 않았나,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과정 요거를 한번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 4년 전쯤에 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저희 형도 시켜줬거든요.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서 4,000모 넘게? 5,000모 조금 안 되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1,000 얼마 정도 들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에다가 무삭발 방식으로 진행했다 했죠. 그래서 수술 시간은 한 5시간에서 7시간? 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수면 마취를 해요. 그래서 시간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그대로 받았어요. 저는 약간 수면 마취 하면 막 못 깨어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수면 마취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면 마취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시간도 좀 길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두피 쪽 여기랑 요 앞쪽에다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마취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니까 목에 있는 근육이 엄청 예민해지는 느낌? 가만히 뭐 기대에 있다 이래도 목이 막 뻐근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수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에서 먼저 모낭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낭을 이마 라인에다가 하나씩 심어주는 방식이에요. 말은 간단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뽑고 하나하나 심는 작업이라서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쓱 해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느낌? 마취를 했으니까 당연히 아프진 않은데 기분 나쁜 그 쓱쓱 뽑아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이거 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드릴 같은 걸로 뚫어가지고 모낭을 심고 드릴이 빠져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술 직후 그때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거울 보면은 현타가 좀 세게 와요. 내가 진짜 이거 뭐 한 거지? 그때 부모님한테 이걸 말씀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피가 흥건해가지고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용히 그날 그냥 병원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잤거든요. 딱 거울을 보면은 이식한 부위에 빨간 딱지 같은 게 그런 게 계속 올라오고 엄청 부어 있어요. 진짜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취를 엄청나게 했다 보니까 붓기가 엄청 부어오르고 그게 얼굴 밑으로 점점 내려와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엄청 땡땡해지고, 그게 며칠 동안 유지된 다음에 한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가라앉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된 겁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모발 이식이 생각보다 장기전이더라고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기다려라, 잘 관리하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 부작용도 있어요. 저도 겪었었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병원에도 막 전화하고 막 멘탈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쇼크 탈모라는 게 옵니다. 이식한 모발은 한번 싹 빠지는 거, 그러니까 뭐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발도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진짜 무섭습니다. 그때는 뭔가 수술하기 전에 머리보다 더 벗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닌가? 뭐 진짜 뭐 어떻게 소송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과정이고 어차피 다시 대부분 자라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좀 문제가 있어요. 이식한 머리가 자라고 나면은 기존의 머리랑 좀 질감 차이가 확 느껴져요. 머리를 심었는데 앞머리가 왜 이렇게 다르게 자라지? 이게 진짜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이식된 모발은 사실 이게 뒷머리잖아요. 앞머리의 모질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길이가 자라고 나면은 스타일링 할 때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빼곡해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앞머리가 따로 놀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타일링을 해도 기존 머리랑 다른 질감이니까 똑같이 스타일링을 해도 뭔가 질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 났었다. 근데 지금 제가 4년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조금 점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예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생착률이 떨어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발 이때 아무리 간지러워도 절대 머리 만지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긁어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만지지 않는다. 뿌리라는 거 이런 것만 잘 하고 그때 어떻게 씻어라 이런 거 정확하게 잘 지켜가지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고도 또 지켜야 되는 거는 일단 금연. 흡연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흡연을 좀 줄여야 돼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방해해가지고 이식된 머리가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낭에 제대로 산소랑 영양분이 공급되지가 않으면은 생착률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은 머리가 제대로 안 나고 뭐 몇 개월 후에 여기 왜 비어있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담배 몇 주 그 정도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망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려워도 절대 긁지 않는 거.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 감는 방법. 요게 진짜 중요한데 처음 수술하고 나서는 열흘 정도는 문지르는 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대부분 감겨준다고 그냥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할 거예요. 그거 가서 케어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서 귀찮더라도 그냥 받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아마 제가 일주일인지 2주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부터는 지문으로 이렇게 감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하다. 팍팍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살살 천천히 감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잘 지키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형 다시 돌아가도 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합니다. 진짜 100번 고민해도 100번을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모발이식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하는 게 맞나? 그냥 조금 이마 넓은 정도로 살아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와 진짜 이거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게 머리 스타일링 이런 것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모자를 쓸 때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모자를 뒤로 많이 쓰잖아요. 이 이마 요 양끝 라인 여기 위주로 채우긴 했지만 여기 이마 쪽 중앙 쪽은 진짜 라인 정리 미세하게 한 몇 미리? 한 1, 2mm? 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쪽에 앞머리 쪽에 뒤로 썼을 때 여기가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라인이 살짝 정돈된 거 요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모자 쓰고 나서 잠깐 뭐 모자 벗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막 머리 막 파뿌리 돼가지고 있을 거야. 머리 뒤로 제꼈는데 그때도 여기가 확 채워져 있다. 완전 달라요 진짜. 달리기 할 때 아니면 바람 불 때 막 머리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이거 앞머리 안 날아가게 하려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 바람 들어오면 그냥 시원하게 맞는다. 왜? 채워져 있으니까. 나 베지터 아니니까. 물놀이 가가지고 이제 머리 이렇게 싹 뒤로 제꼈을 때 그럴 때 사진 찍히는 거 걱정이 없다. 이런 게 진짜 모발이식에서 큰 만족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뭐 그 정도의 큰 금액까지는 아니다. 근데 내 삶의 질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모발이식을 하기 전에 평소에도 머리 관리를 좀 잘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탈모나 뭐 손상모 아니면 부시시한 곱슬모 이런 거에 좋은 제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제품 추천 영상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 여기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